자, 여튼 이분인데, 자, 이분이 할리우드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되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해석 잘해야 돼. Found acting excit이라는 말은 찾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acting이 어떻다라고, exciting 하다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find 다음에 명사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형용사랄지 뭐 분사. 그럼 이거는 사실은 목적격 보호야. 여기는 목적어고. 그래서 해석은 명사가 형용사 혹은 분사 하다고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So, in her free time이야, 자유시간에 He worked on a variety of inventions. 근데 그녀가 다양한 어떤 발명품들을, 자, a variety of를 다양한이라고 읽으시고요. 다양한 발명품들을 작업을 했어. worked on이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문제가 A부터 E까지 했을 때 문맥상 쓰임이 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2번에 있었죠. 그죠? 답이 바로 1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exciting이라고. 자,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기 so를 한번 봐볼까? so를 한번 보면 앞에 만약에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 exciting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연기가 재밌다고 알게 된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연기가 재밌다 이거야. 이 사람한테는 exciting이면은 여기가. 그래서 그녀가 남는 시간에 다양한 발명품들을 작업을 했대. 뭔가 그래서라는 말하고 그래서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앞이랑 연결하기엔 어색하지 않냐 이거야. 즉 앞에 연기가 재밌었으면은 뒤에 연기 연습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연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지. 근데 그거는 전혀 없고 뭐가 나왔어? 발명품들을 가지고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과연 재미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 발명품들을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라고 연결을 하면서 이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었으니까 발명품들 같은 거를 만들면서 자유시간에 시간을 보냈다 이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but이었으면은 여기가 but 시면은 exciting이 가능해. 왜? 다른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잖아. 대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가 so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so가 들어갔으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 결과라는 비슷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재미있는데 발명품들을 작업을 했다? 그건 조금 어색하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지금 A가 된다. 2번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에도 나오고요. 수능에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판단하면서 그냥 흘러가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따져서 읽었어야 되는 문제였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유시간에 다양한 발명품들을 작업을 했어. 뭘 포함을 해서냐? 개선된 트래픽 라이트니까 신호등. 그 다음에 태블릿인데 changed water into soft drink예요. 여기서 태블릿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블릿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해석을 해봤을 때 물을 바꾼다 이거야. change A into B잖아, 그렇지? change A into B. 여기가 B가 되겠네. A를 B로 바꾸다. 물을 뭐로 바꾼다? soft drink면은 탄산음료죠. 탄산음료로 바꾸는 태블릿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태블릿은 우리가 아는 태블릿이 아니라 알약이라는 뜻이 있죠. 알약 중에서 여러분들 태블릿이 우리가 그 알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영어로 필이라는 단어도 있어. 필, P-I-L-L. 필도 있고 태블릿도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필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가루약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필이라고 하고 태블릿은 길어가지고 동그랗게 납작한 거 알약 중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쪼갤 수 있게끔 막 이렇게 금도 가 있고. 이런 약을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워터를 소프트 드링크로 바꾸는 알약은 우리가 요즘에 볼 수 있어. 그 발포 비타민이라 해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칙 해서 녹여서 먹는 비타민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드실 수 있고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이 사람이 발명을 한 것 같아. 여배우가. 내용은 그렇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봐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이야. During World War II. 이 기간 동안에 이 여배우가 wanted to help America and its ally. 자, 미국과 그 다음에 여기서 ally면은 동맹국들이죠. 그죠? 동맹국들을 돕기를 원했다 이거야. 자, 그녀는 뭘 하기로 결심을 했냐? Invent new technology.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로 결심했다 이거야. 어떤 기술이냐면 that could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는 to win battles.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발명하기로 결심을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여배우가 발명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되게 쉬운 그냥 일반적인 발명품이겠거니 했는데 전쟁에 사용될 정도로 엄청난 신기술을 발명했다는 거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가 봐. 그래서 함께 노력한 거야. 함께 작업을 한 겁니다. 이 composer named George Ansler. 자, 요 조지 앤슬리라는 사람의 어떤 composer. 보통 이제 작곡가죠, 이 사람이. 작곡가랑 같이 작업을 해서 이 라말 여배우가 invented a way of quickly switching between radio frequency. 방법을 발명했다 이거야.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 빠르게 스위칭하는 방법이야. 전환하는, 바꾸는 방법입니다. 뭐 사이에서냐? 근데 이게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는 요즘에 거의 잘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 주파수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라디오는 방송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대를 여러분들이 맞춰야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바꾸는 기술이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는 좀 어려웠나 봐. 근데 그렇게 바꾸는 기술을 라마라는 사람이 요 위에 나와 있는 작곡가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발명을 했다 이거야. 자, 봐보세요. It could be used. 그것은 사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To stop the enemy from blocking messages. 네. stop 다음에 우리가 a from ing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잖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stop 다음에 a from ing가 나오는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현준아? A가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냐? 적들이 뭐 하는 거야? 블락 메시지면은 메시지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럴 거야. 근데 그러면서 방해 전파나 이런 것들을 쏴가지고 무선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막는 걸 또 방해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될 수 있었다 이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대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방금 기술이 뭐였다고? 주파수를 빠르게 바꾸는 기술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라디오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뭐 91.9MHz라는 요 주파수대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받고 있어서 근데 적들이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이 주파수대를 사용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92.0이나 뭐 92.1과 같은 이런 근처의 주파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107.7MHz 이런 식의 주파수를 써가지고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바꾸는 기술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라마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했대.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자, 그 다음에요. 비록 그것이 사용이 되진 않았대요.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근데 미국 해군이, 네이비죠? 해군이 began using it 20 years later, 20년 뒤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20년 뒤에 썼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1997년이네요. 1997년에 라마르와 앤세일 이 사람은 honored for their work. 그들의 작업, 그들이 한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honored, 기념되어졌다.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의 발명이 뭘 도왔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왔다. Develop important new technology. 중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그들의 발명이. Including Bluetooth, Wi-Fi, and GPS 같은 거를 포함한. 즉, 이 사람들의 발명, 아까 위에 얘기했을 때 뭐 라디오 주파수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그 기술이 응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블루투스 잘 쓰죠. 와이파이도 잘 쓰죠. GPS도 잘 쓰죠. 이런 데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말이겠네. 그래서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서 refer to ASB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B라고 부른다 여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라마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와이파이의 엄마라고, 와이파이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와이파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됐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제목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거 이제 라마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발명을 했었고 그 발명이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지 않을까요? An actress인데 who was also an inventor. 발명가이기도 했었던 한 여배우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은 우리가 읽었었던 글을 대표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아까 2번은 우리가 풀어봤지. 1번이라고 exciting이 아니라 아마도 뭐 boring이랄지 이렇게 연기가 재미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적절했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이게. 진이 몇 번 해봤어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의 발명은 사용이 되어졌다. 네이비에 의해서. 이 얘기가 근데 아까 어디에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봐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여기죠. The US Navy began using it 20 years later. 20년 뒤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내용과 일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원이는 몇 번 했어요, 그러면? 3번. 그는 컴포저, 어떤 작곡가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invent radio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라디오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된 거지. 아까 우리 작곡가 이 사람하고 어떤 거 기술을 발명했냐면 라디오 주파수를 쉽게 빠르게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 그랬지 라디오 발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3번 맞아요. 4번입니다. 그들의 인벤션이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수고했어. 내일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네. 자, 그들의 인벤션이 가리키는 내용은 아까 위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이 어떤 기술이라 그랬냐면은 invented 여기서부터죠. A way of quickly switching between radio frequency. 즉 라디오 주파수 사이에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 요걸 발명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 그 발명이 이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GPS 같은데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준 씨 맞았어요? 네. 오케이. 자, 네. 4번이요. 4번. 지금 방금 요거 말하는 거죠? 방금 거. way of quickly switching. 그러니까 봐봐요. 라디오 주파수 사이에서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
되겠죠. 오케이. 현준아, 손 입은 그만 갖다 대. 2시간 내내 입 대고 있어. 좋지 않아 보여. 자, 그 다음에 다 했죠, 그죠? 네, 다 했습니다. 오케이. 뒤에가 지금 또 숙제가 나가겠지. 스피드 범스, 뭐 이거는 과속 방지턱 이야기일 것 같은데 요 이야기도 한번 풀어갖고 오시면은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건 확인을 해보고 우리 문법 이제 해봅시다. 문법책 꺼내보자. 투부정사를 하다가 말았던가? 아닌가? 요즘에 진도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투부정사 앞까지 다 했었나요? 수동태? 아직 덜 했나? 수동태? 봐봐. 수동태 문제까지만 다 풀었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나 우리가? 아닌데? 지난 시간에 그거리 다 풀고 냈어요. 너는 냈어? 아, 둘은 결석해가지고 그랬고 맞아요. 있죠. 그러면은 잠깐만. 이따가 이거는 채점을 해보고 오늘 투부정사 진도 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수동태 채점도 하고 그럽시다. 자, 현준이네 우선. 오늘 대원이랑 거기 뭐지? 해나는 그 이제 그래머 인사이드 거기 부분 문제 풀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이따가 푸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진도를 나가겠어. 여기까지 설명 다 했고 투부정사 설명해보자. 자, 보세요. 잠깐만, 뭐가 써져 있네. 송글씨 전체. 오케이. 자, 여기 보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설명해볼게. 봐보세요. 자, 배웠던 것들이야. 현준이 알죠, 그죠? 솔직히 뭔 소리인지 알 거야. 자, 명사적 용법이란 것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로 사용이 된 거를 말하는 거지. 주어 역할이란 건 동사 앞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은 혹은 뭐 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 목적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무조건 일단 일반 동사여야 돼. 일반 동사 뒤에 쓰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을 아니면 뭐뭐 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마지막 보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해야 돼. 항상 비동사 다음에 쓰고 자 비동사랑 같이 해석이 돼요. 뭐 하는 것이다. 혹은 뭐 하기이다. 이다가 붙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보호라고. 즉 명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건 다 들어가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주어니까 당연히 은는 이런 게 붙겠고 목적어니까 을 붙겠고 그다음에 보어니까 뭐 이다 이런 식으로 붙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B로 바로 갈게요. 자 가목적어 가주어 얘기가 나오는데 가주어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길게 쓰여 있는 원래는 주어가 이 부분인 거지. 여기가 진주어죠, 그죠? 이 진주어였던 부분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걸 뒤로 보내면서 빈자리에다가 it을 쓰면은 가주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데 이제 가목적어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개념이겠냐? 자, 보세요. 여기 이시 들어갈 자리는 원래 목적어죠. 이 시 지금 가목적어야. 가목적어고 여기 to keep a blog 이 부분이 진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 그래서 원래 목적어 자리가 어디냐 얘들아? 동사 다음이지 그지?
이 동사 다음이었던 이 목적어 자리에서 요 to keep a 블로그를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내요. 맨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요렇게 써놓은 걸 is이라고 써놓은 걸 요거를 이제 가목적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 요 interesting이라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가목적어가 쓰이는 문장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오형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형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는 선생님 매번 얘기합니다. 같다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 자, find 아까 우리가 리딩 시간에 확인했었어요. find 다음에 명사 쓰고 현재 분사나 형용사 썼으면은 알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라 그랬죠. 오늘 아까 설명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다 이거야. 자,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나는 알게 되었어요. 재밌다고 알게 되었대요. 뭐가? To keep a blog. 블로그를 계속 하는 게. 블로그를 계속 쓰는 게 재미있다고 알게 되었다라는 식의 문장 내용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it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가 목적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진 목적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봐보세요. 그 다음 C 보시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인데 많이 봤었던 겁니다. 이것도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서 그러니까 how to use 여기 보면은 어떻게 사용할지 즉 의문사의 의미도 살리고 투부정사 내용의 의미도 살려서 어떻게 뭐 할지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죠. 자, 요것들이 다 지금 뭐냐 명사적 용법에서 나왔으니까 얘도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얘네도.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요 how to use부터 해가지고 사실 요 전체가 사실은 한 덩어리일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세 가지 역할 중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해나씨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를 봐. 근데 해나요 봐봐. 동사 다음에 결국에는 me랑 그다음에 how를 use 요거를 같이 썼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몇 형식이다라고 떠오르면은 그때 이제 그럼 이거는 뭐다라는 식으로 보이겠지. 일단 주어는 아닐 것 같아. 주어는 어차피 뭐 이 자리가 아니니까. 주어는 아니고 뭐일 것 같아? 주어, 목적어, 보어 중. 보어. 보어면은 그러면은 목적어 이거 썼고 요거랑 같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보호가 돼.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한번 어색하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도 자 나에게 이런 점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뭐뭐에게 뭐뭐를이라는 몇 형식? 4형식 문장인 거지. 4형식 문장에서 지금 이 부분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현준아, 그러니? 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무조건 써야 돼.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 주어는 내용상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to use를 누가 하는지를 추측을 하면 되는 거야. 즉 그는 보여줬어 나에게. 자, 누가 쓰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겠어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겠죠, 그죠? 보여준 거니까. 내가 어떻게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다, 보여줬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봤을 땐 I가 적절할 것 같아서 주어를 I로 써놓은 거지. 딱히 뭐 이런 어떤 미가 있으니까 꼭 I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 그거는 해석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명사적 용법 얘기였고요. 여기도 뭐가 써있네요. 다 안 지워지나? 잠깐만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모두 지우기. 전체.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적 용법인데, 자, 오늘은 용법까지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적 용법 가볼게요. 자,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 일단 먼저 봐야 되겠어. 자, 이렇게 best time, 최고의 시간이다.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어. 그러면 요게 이렇게도 수식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 뭐 할 최고의 시간이다? Go on a safari in Africa니까 사파리를,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갈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어. 투부정사다.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쓰여가지고 수식을 한다면, 즉 뭐 할 혹은 뭐 해야 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우린 얘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라고 추려낼 수 있겠다. 자, 그리고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렇게 전치사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 전치사를 달아야 되는 경우는 요 명사를 뒤로 이렇게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with를 쓴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즉 play with면은 누구와 함께 놀다 이런 말이거든. 누구와 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with가 들어가야 되지. 그냥 play다. play someone 이런 표현은 없다 이거야. play는 뒤에 악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를 써가지고 뭔가를 하다 이런 식으로 얘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상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갖고 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with를 써야만 함께 놀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가 with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좀 적어볼게요. 봐봐. 예전에 해봤는데 뭐 종이나 노트 같은 게 나와 있으면은 to write 다음에 on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가 뭐 쓸, 종이, 노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 근데 펜이나 아니면은 연필 같은 게 나와 있고 나서 to write를 쓴다면은 이때는 with를 써야 돼. 역시나 똑같이 쓸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전치사의 종류가 달라져야 됩니다. write 같은 경우는 달라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집 같은 경우에는 to live 다음에 in까지 써줘야 되겠고, 뭐 예를 들어 의자나 벤치 이런 것들은 to 앉을 의자. 근데 여기는 on이야. 앉을이죠. 여기는 살 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 또 뭐 호텔 같은 거 to stay 다음에 이때는 at을 쓰겠습니다. 뭐 리조트도 되겠죠. 호텔, 리조트 이런 거. 그러면은 머물 리조트, 머물 호텔 이런 식도 가능하겠고. 그래서 전치사 이렇게 써주는 것들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거 다 해볼까요 먼저? 네, 정리 먼저 한번 해보시고. 현준이 다 써놨어? 네. 왜 힘들어요? 어디 갔다 왔니 너 그리고? 어디 그 팔이 많이 탔네? 최근에 어디 안 갔다 왔어? 뭐 바닷가 갔다 오거나. 어? 학원 방학 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한평? 물놀이? 거기 가서 탄 거야? 아마도. 자, 그리고 지금 설명 하나 안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책에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자 적어볼게요. 뭐뭐 띵이나 뭐뭐 원이나 뭐뭐 바디로 끝나는 명사 있죠, 그죠?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얘네는 형용사가 뒤에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어. 만약에 형용사가 필요하면. 그리고 투부정사도 뒤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일 때 또 뒤에다가
당연히 갖다 써야 돼. 왜? 명사를 꾸며주는 데 있어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쓰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띵이나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도 뒤에, 투부정사도 뒤에 이렇게 쓰는데 순서가 꼭 형용사 쓰고 투부정사 순서대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따뜻한 입을 것. 요걸 내가 영작을 해봐야 돼. 그녀는 따뜻한 입을 것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것은 something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anything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something이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따뜻한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불이 보인다 이거야. 근데 따뜻한은 우리가 warm이라는 형용사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입을이니까 where를 변형을 해서 to where를 쓰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네를 이제 과연 어디다 쓰냐 이거야. 어디다 쓰냐인데 위에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형용사 바로 뒤에 쓰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만약에 형용사로 여기를 꾸며줘야 된다면은 형용사 뒤에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뭐부터 써야 돼? 따뜻함부터 쓰고 이불을 나중에 쓴다. 그래서 something warm to wear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알아야 사실 요거를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서술형에서 특히나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정리해 두세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형용사주 용법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B2 용법이라고 있어. 자, 이건 뭐냐면 자, 생김새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 거. 근데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쓴 거 아까 앞에서 보지 않았어요? 아까 용법 설명하면서 앞에서 보지 않았어요? 민서가 어디서 봤을까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 걸 여기서 지금 처음 보지 않고 앞에서 봤었다 이거야. 오늘 설명했다는 거. 오늘 설명했어요 제가 방금. 아까 한 10분 전에 설명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명사적 용법에 뭐가 있었죠? 무슨 역할로 썼을 때요? 그렇지. 맞아요. 명사적 용법에 보어로서 쓰이면은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썼는데 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됩니다. 어색해요. 보세요. 새로운 서비스는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 달에. 여기도 그 남자는 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너는 업로드하는 것이다. 너의 파일을. 아기는 되는 것이다. 너가 만약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면 해서 것이다 혹은 하기이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어색해요. 그러면 다른 게 있다 이거야. 똑같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형태인데 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 이거지. 그게 바로 B2 용법이라고 불리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쓰이는 독특한 쓰임새가 있다 이거야.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금 5개로 나와 있는 거야. 뭐? 예정. 예정이면 뭐로 해석이 되겠어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가능이면은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무면 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운명이면 말 그대로 뭐 할 운명이다. 그 다음에 의도면은 뭐 할 작정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봐봐 할 것이다로 해석이 되면 아까보다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다음 달에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여기서는 가능으로 읽어보자 그랬지? 보일 수가 없었다. 어디에서도. 지금 사라져버린 거지. 그 다음에 너는 내일까지 너의 파일을 업로드해야 된다. 업로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운명이면 그 아이는 다음 달에 왕이 될 운명이었다. 마지막 할 작정이라면 네가 만약에 시험을 통과할 작정이면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른 의미가 발생이 된다. 이거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 단순히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 게 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투용법에 저 5가지 의미로서도 해석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쓴 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도 있다. 비투용법으로 해가지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다는 거를 알고 용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르게 바꿔 쓰는 것까지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자, 할 것이다, 여러분들. 다르게 바꿔 쓰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할 것이다. 뭐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will로 바꿔 쓰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will begin.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겠죠. 할 것이다니까 당연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다는 뭘 쓰면 되겠니? 그렇지. can이나 또는 뭐 있어? 맞아. be able to. 오, 오늘 좋은데요? 술술술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해야 한다는 뭐가 있어요? 해야 한다. 조동사 의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must, should. 또 하나 더 있어. 뭐 있어? have to. 좋아. 이런 걸로도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you have to upload 해도 의미는 똑같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요 2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조동사로 지금 우리가 조동사 의미 중에서 이런 건 없었잖아. 그죠? 요건 알려줄게 내가. 적어봐. be destined to.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be intended to. 이렇게 해서도 바꿔 쓸 수가 있겠어.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이 책의 워크북에 이렇게 바꿔 쓰라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표현을 주고 바꿔 쓰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비투용법 설명을 해봤어요.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 보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마지막. 자, 부사적 용법은 이제 뭘 꾸민다라기보다는 그냥 독자적인 투부정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뭐 하는 것 혹은 뭐 할, 그다음 비투용법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묶어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여러분들 부사적 용법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쓸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다면 자,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in order를 앞에 붙일 수도 있죠, 그죠? in order 말고도 또 붙일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 so as도 있어.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in order to, so as to 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결과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는 이렇게 동사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grow up이나 아니면은 뭐 wake up이나 아니면은 liv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야. grow up, wake up, live. 3가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only가 붙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문장 중간에. 앞에 쉼표를 이렇게 보통 많이 찍어줍니다. 그리고 쉼표를 찍고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요. 뭐뭐 했지만 투부정사 할 뿐이었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의 결과예요. 이때도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원인은 판단하기 쉬워. 왜냐? 감정이 나와 이렇게. sorry면은 유감이다라는 의미의 감정이지.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이때도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이는 거는 자 이런 형태 잘 보세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이렇게 뒤에 쉼표 찍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라면은 뒤에 보시면은 조건의 의미, 즉 if절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if절. 뭐 한다면. 즉 그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 너는 그가 전문 가수라고, 즉 프로 가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문장이 되겠어요. 근데 투부정사를 저렇게 앞에다가 혼자 쓴 거죠. 느낌이 쉼표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썼잖아요. 이게 조건의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 들어 봐봐. 여기다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독립적으로 쓰게 되면, 문장 맨 앞에 독립적으로 쓰게 되면 그래 이걸 한다면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어. 상황에 맞춰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로도 해석이 되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이렇게 쓰면 무조건 한다면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로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참고하라고. 네. 꼭 이렇게만 투부정사를 맨 앞에 쓰면 무조건 한다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must be가 나옵니다. 이때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must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는 판단이야. 판단의 근거야. 앞에 지금 보면은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다. 너는 바보인 게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했어. 그러면 그 뒤에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가 뭔지, 뭐, 왜, 어째서 believe his lies. 그의 거짓말을 믿다니, 하다니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이때도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형용사 뒤에 보세요. convenient 무슨 뜻이죠? 편리한이라는 형용사야. 편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그 뒤에 투부정사 쓰면 뭐 하기에, 즉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라는 식으로 형용사를 뒷받침해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적 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번 살펴봤어.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할 내용이었어요.